호남 예산지킴이 대처불가 장병환 광주의 미래를 만드는 광주 동남가 국회의원 장병환 의원을 여러분의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빈자리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의정보고에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가운데 2020년이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신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여러분들 오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고 남구의 문화지도가 바뀌고 있고 환경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행복한 2020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도요, 그 연만 가지고는 날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긴 줄이 있어야 함께 하는데, 제가 아까 예산의 달인 장병환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계실 때 예산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장병환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좀 연도 그렇죠. 비행기는 또 그렇죠. 연료가 없이 맞습니다. 네. 그 연료 역할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격려의 박수로 한번 좀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는요, 마지막 부분에 그 흰 봉투를 들고 계시면 저분 많이 낯익은 데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맞습니다. 네. 언제 쪽이에요, 저 사진이요? 네. 네, 저 사진은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아내 그 양정수 교수가 네. 2013년 9월에 공연을 했는데 네. 그때 그 공연을 축하해주러 오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희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모든 국정 현안들이 풀리지 않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지금 그 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당시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이제 제가 나가지고 주로 이제 주요 현안 마지막까지 안 풀린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는 회의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2012년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또 광주 시당위원장을 했었고 그때 92%라는 사실은 경이적인 지지율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좀 낙마를 하셨죠. 네. 그리고 그 뒤로 또 사실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되셔가지고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또 당 대표로 이렇게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인연이 오래되었죠. 네. 네. 국정도 같이 그만큼 운영을 하신 적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니까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인연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다음 사진이 혹시 있습니까? 네. 요 사진. 요 사진 하게 되면은 그 패스트트랙 그 사진 아닙니까? 네,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이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이 TV를 꺼버리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여야 간에 계속되는 그 정쟁으로 이렇게 싸우기만 하니까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한국당에서 거의 이 여야 간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장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혁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고 심지어 일반 민생 법안마저도 다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사실 20대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 지난 4월에 작년 4월에 여러 가지 선거법과 그리고 검찰 개혁 법안들을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 왼쪽 사진이 작년 4월에 지정할 당시에 민주당과 나머지 3당 원내대표들이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하기로 합의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은 지난 12월 달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웠던 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작년 예산안도 12월 2일까지 헌법상 통과시켜야 하는데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또 개혁 입법도 다 안 되고 또 역시 한국당과의 대화는 막혔고 그래서 예산과 패스트트랙 올라갔던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고 또 예산은 제가 대표를 맡아서 협상을 했고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천정배 의원이 들어가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 의견들이 나와서 그 다시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나서 네.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시작할 때와 최종 마무리할 때를 사실 4+1 저기는 제가 다 같이 들어가서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진이 두 장인데 처음 시작할 때 사진하고 끝날 때 사진인데 얼굴이 바뀌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 보면서도 어떤 생각했냐면은 시작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는 우리 장병환 뿐이다. 맞다고 생각하면은 박수를 한번 좀 쳐주시죠. 네. 사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했을 때 지금 148석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까지 도저히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이 개혁 법안이나 예산 통과시킬 때 12명의 의원들을 함께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구원투수인 셈이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12표가 없었더라면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이번에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사실은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혁이 무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조금만 좀 자세하게 한 번만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작년에 이제 예. 4+1에서 하게 된 이제 그렇죠. 민주당 플러스 3당이었죠 당시에. 맞아요. 예, 예. 이게 할 때는 한국당이 이제 최초의 이제 장외 투쟁으로 계속 나고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계속 나경원 대표도 네.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게 돼서 완전히 장외로 나가서 도저히 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들끼리 법안이나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지만 근데 만약 어떤 특정 당이 끝까지 거부를 한다고 해서 그 법안을 처리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다수결로 결국은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 바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 안건 처리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아예 한국당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4월 달에 저희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국당 제끼고라도 이 문제들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그 합의에 도달했었던 거고요. 네. 또 하반기 작년 12월에 지금 4+1 체제로 통과시킨 건 역시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리 없이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지만 2019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미 1년 반 전부터 정부에 경고를 해왔어요. 2019년 성장률 1%대로 떨어질 테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예산을 좀 팽창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빨리도 통과시켜서 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예 예결위 자체도 보이콧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 가지고 예산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논리적인 네. 방어를 다 해가지고 네. 했었습니다. 네. 아마 아까 모두에 보셨던 전 홍영표 대표나 지금 현재 이인영 원내대표나 전해철 의원이 그 저에게 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네. 축하 영상을 보내준 그렇죠. 것 자체가 네네. 결국 아까 이런 개혁 입법에 대해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보다 더 큰 사실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우리 증인이 되실 수 있는 분들만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아마 이제 여러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워낙 가까이 계시지만 또 국회에서도 이렇게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길게 했고요.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광주의 문제 또 남구에서도 사실 또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는데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이 또 생겼습니다. 남구에 아주 고령화 또 치매에 관련된 반가운 또 소식이 있던데 그게 어떤 건가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우리 노인건강타운에 가셔서 치매 무료 검진을 받은 분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받은 분 계시면
아, 여러분 계시네요. 네, 예. 사실 치매 검진하는데 MRI 찍는 데마다 한 50만 원. 그렇죠. 네, 페트카 찍으면 거의 200만 원 드는데 그거 다 이제 무료로 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인지 사전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치매에 대해서 정부에서 300억 예산을 따왔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창조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이제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사실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개념도 모호하고 그렇죠. 성과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광주 아까 과기원이라고 했는데 광주 과기원을 네. 주관으로 해서 3년간 사실 치매에 대한 그 예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해야겠다고 제가 이제 속으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창조 경제 담당하는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을 당시에 만났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또 당시 그 상임위가 그쪽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창조 경제에서 성과 내기가 어려울 거다. 근데 그 성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아이템이. 그게 뭐냐 바로 치매 이 조기 진단을 위한 연구다. 근데 다른 것은 사실 5년 집권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미리 약 한 3년간 예비 연구도 돼 있으니까 이 사업을 너희들 국책 과제로 선정을 해라. 네. 정말 해서 우리 광주에서 전 세계적인 치매 치료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아예 과제를 갖다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다 던져주고 이걸 채택해라 네. 하고 사실은 해서 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박수를 한번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특히나 광주에, 특히나 남구에 이렇게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의 정말 큰 성과가 아마 다 어느 가정이나 그 치매 앓고 계신 어른들 안 계시는 분은 그렇죠. 없겠습니다만 네. 저희 어머님 지금 화정동에 사시는데 이제 올해 94세가 되셨거든요. 또 장모님 내가 서울에서 모시겠는데 우리 집사님 고생 많이 했는데요. 96세십니다. 아이고.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매에 그 어르신들 모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네. 청년 일자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남구로 이제 이사 와서 가장 큰 또 변화가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천의 에너지밸리 산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치매 사업이 그 사전적인 준비와 기획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한 것에 대한 사례였다면 이 남구 이 에너지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야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구는 교통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산업단지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으면 물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가 없고 만들더라도 들어오는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광주 강진 고속도로 나가서 이제 완도까지 연결될 겁니다만 고속도로를 제가 3년간 그 당시 보수정부 싸워서 일단 확보를 했죠. 그래서 교통 문제를 먼저 해결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합니다.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해야 하고 또 그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또 해야 하고 환경부에서 또 그 전에 또 행자부에서 말하자면 재정사업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단계마다 최소한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사업 결정부터 사업 착수까지는 아무리 못 해도 되게 4, 5년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 결정부터 사업 착수할 때까지 딱 1년 내에 거의 모든 과정을 다 끝냈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중앙계획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만에 이게 다 끝난 뭔가 이게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회의 자체가 원래 분기에 한 번씩밖에 안 열립니다. 그럼 그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이런저런 보완 사항을 요구를 하고
그 보완 사항이 되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나 또 문화재가 출토됐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갖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걸리고 그런 문제를 다 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년 금방 그렇죠. 지나가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도 있고 제가 사실 사무관부터 과장, 실장, 차관, 뭐 장관까지 세종시를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일일이 관계부처를 다 만났습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공직자로서의 대선배고 근데 그리고 현직 말하자면 의원이고 그렇죠. 또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네. 광주에서는 잘 안 알아주시지만 중앙부대에서는 저를 장병환이라 하면 다 알아줘요. 네. 가지고 일일이 다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특히 또 가장 중요한 데가 이제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였는데 또 그때 두 그 환경부의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 저하고 직접 상하 관계로 형 동생 같이 일했던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을 좀 봤습니다. 박수 한번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건 사실은 이제 지역을 또 떠나서 또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또 경험과 연륜이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장관 고향은 진주였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였습니다. 다 영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하고 과거에 워낙 그 형 동생 관계를 좋게 지냈고 또 실제 저희들 모든 일을 저희 바르게 했으니까요. 네. 그런 그 인간 관계라고 하는 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의로운 길을 가시는 분들의 길이 외롭잖아요. 그 외로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박수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장도연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날짜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만은 12월 20일자 바로 여기입니다. 네. 광주일보에서 경전선 예타 통과 수문 공신이라고 하는 기사 봤는데 요건 어떤 일인가요? 정확하게? 먼저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 말하는데 저도 물론 수문 공신인데 네. 조금 전에 저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김경진 의원도 네. 사실 여야 의원들에게 이 문제 중요성을 일깨우고 또 힘을 합쳐서 정부에다 그걸 촉구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후배 또 의원들도 챙겨주시고. 이 이야기는 사실 이 경전선은 지난 90년 동안 전혀 개량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아주 호남 홀대의 표본적인 사업인데요. 그런데 2018년 내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때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90년 동안 홀대 받았던 사업이 광주에서 지금까지 5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지금 서울도 지금 1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재작년 네. 11월 달에 여야정 협의회를 청와대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력한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한다고 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에 가장 역행된 사업인 이 경전선인데 이 경전선을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제가 거기서 이야기해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지시해주라 네. 해가지고 사실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시만 했다고 해도 그 제도가 안 바뀌면 또 같은 꼴이 날 것 같아서 네. 제가 작년 국정감사 시에 지난 10년간 실시했던 내비 타당성 조사 약 200건을 전수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결국 제가 내렸던 결론은 경제성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가야 균형 발전 효과가 생기지 경제성이 50%를 넘어가면 이건 균형 발전 효과라는 것은 아예 반영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증명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기획자 정부도 인정을 해가지고 경제성 비중을 사실 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5%포인트 낮추니까 사실 종합평가에서의 이 타당성은 무려 엄청나게 한 40%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타당성 조사를 아주 거뜬하게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같은 당이었었다면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기 어려웠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사실 물론 같은 당이면 좀 말 잘 못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제 문 대통령과 인연이 뭐 1, 2년이 그렇죠. 아니고 예, 오래전부터 맞습니다. 또 저에 대한 신뢰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맞죠. 때문에 또 말씀드릴 수 있었고 네.
제가 틀린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주민들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전달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광주 하면은 야구, 또 야구 하면은 기아 챔피언스 필드 또 아니겠습니까? 아까 영상에도 한번 나왔는데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만드시는데도 큰 일조하셨다고요. 당시 이제 우리 광주하고 네. 대구하고 대전 이제 세 군데에서 야구장 신축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세 군데에서 중에서도 사실 광주가 이제 제일 먼저 결정이 되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것이 있어요? 네. 이 야구장을 원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구단이 지어야 하는데 중앙 정부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있는 체육시설을 개축을 할 때는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보수를 하거나 그랬는데 신축을 하는데 지원을 않고 네. 개축을 할 때는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완전히 그 당시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개조를 한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사실은 새로 한 거잖아요. 새로 한 네. 것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할까 다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좀 꾀를 낸 게 네. 그 당시 축구장에 그 성화대가 있는 그 지금도 있지 않아요? 지금의 외야 부분입니다. 예. 네. 저 지금 저거. 네, 그래요. 지금 외야 부분 저 부분을 그 부분을 딱 남겨놨습니다. 그 부분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로 다 했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50%는 개수유 99% 다시 하는 건 아니다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 기준은 없어요. 저게 조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개축으로 처리해가지고 저게 체크된 겁니다. 아니 이런 묘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뭐 평생 예산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네. 후배 공무원들하고 인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개축은 개축 아니야 이거 신축이 아니지 않냐 네. 좀 이렇게 그 억지로 설득을 시켰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 덕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편안하게 또 야구 또 관람을 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뭐 여러분들을 목소리도 대신해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긴 했지만 직접 또 여러분들의 또 궁금한 부분들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석 아래도 지금 마이크가 저희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한 두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저희가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 예, 지목이 되신 분은 본인 성함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손 드셨는데요. 마이크를 저희가 좀 전달하겠습니다. 앞쪽에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주시죠. 네. 잠시 좀 일어나셔가지고 본인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평소에 우리 장명환 의원님을 존경해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의정부고에 실제 와가 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근데 갈수록 젊어지시니 비결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는 곳이 이곳으로부터 한 1km 떨어져 있는 그 라인 1차 아파트가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광주 시내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였죠. 지금 살고 한 발만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한 번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앞에 쪽에 보면 대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옆에부터 시작해서 진월동 거기 이제 제석산 밑으로 해서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그 구상이 혹시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제가 우리 백운동의 이 교통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백운동으로 몰려드는 그 차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했고 사실 진월 IC도 그 분산에 커다란 기여를 할 거고요. 근데 진월 IC가 지금 하기 전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 앞이 굉장히 출퇴근에 또 막히는데 진월 IC를 만들면 그 다목적 체육관을 가는 길이 지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졌다 로타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차선 외에 또 한 차선을 더 만들게 됩니다. IC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로타리 자체가 원활하게 풀릴 거고 또 이제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것도 빨리 풀리게 될 텐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죠. 봉선동, 진월동, 뭐 노대동, 효천지구 사시는 많이 많은데 또 한 가지가 사실 아까 대화 아파트에서 우리 서문대로로 나오는 터널. 과거 대화 아파트가 원벽이 무너졌을 때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재난안전처에 가서 사실은 대책비를 10억을 받아와서 그 복구 작업을 했었습니다만은 대화아파트에서 과거 해태마트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미 시하고는 뚫기로 저기를 했어요. 그 시하고 협의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도로는 뭐 고속도로, 국도, 국가대체의회도로, 지방도, 뭐 군도 여러 도로의 격이 다 있는데 광주시의 도시계획도로라면, 근데 문제는 시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돼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지난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럴 때 주월동 미래아동병원에서 양궁장 있는 대로 주월로를 새로 뚫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도 사실은 마라톤을 그쪽으로 뛰게 하지 않으면 저 백운동 로타리에 교통 체증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억지로 그것도 좀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주월로를 뚫었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 도시계획도로지 국가에서 지원한 도로가 아닙니다. 다만 유니버시아드 대회란 특별한 국가적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이용해서 그 도로를 뚫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 대화아파트에서 서문대로까지 하는 그 터널 공사가 공사비를 사실은 시에서 내야 합니다. 국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면 제가 진즉 그 문제 다 해결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백운동 로타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고가도로 철거와 지하철 공사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만약 이제 고가 철거고 지하철 건설 공사 시작하면 정말 더 막힐 테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빨리 뚫어야 한다 해가지고 이미 시가 그 터널 뚫기로 약속을 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2개였거든요. 이제 그 질문도 있었고 왜 이렇게 점점 젊어지시냐고. 예, 그거 뭐예요? 예,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셔요 지금. 예. 좀 어르신들도 저기 있던데요. 네. 제가 정말 어떠한 뭐 약이나 뭐 이런 거 일치 안 먹습니다. 우리 제가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증거를 해줄 테요. 그 대신 제가 아내의 사랑. 어떤 거예요? 아내의 사랑 때문에. 아내의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 제가 매일 하루에 12,000보씩 걷고 계단은 30계단 무조건 걸어서 올라갑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예. 아니 아프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남구의 정말 일군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혹시 네, 가운데 쪽에 우리 이쪽에 한번 마이크를 한번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병환 의원님의 의정활동 영상을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남구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일단 44만 평의 에너지밸리 산단 조성이 기업 유치가 거의 끝난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남구에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로가 있는데 우선 일자리가 없죠. 그다음에 그만큼 또 세금이 안 거치죠. 그러니까 5개 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재정이 열악한 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는 건 우리의 지상 목표인데요. 지금 에너지밸리 산단이 43만 평인데 그 중에서 국가 산단인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주로 국책연구기관과 대기업인 LS 산전이 들어오고 나머지 29만 평 일반 산단 그쪽 지역에는 기업들이 오는데 이미 기업들이 지금 50개 기업들하고 다 협약이 맺어 있어서 그 공장 건설이 아마 금년과 내년 2021년까지는 거의 다 끝날 겁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게 전기연구원이 우리 광주의 분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앞으로 본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신산업자인데 여기에 사실은 3만 평의 어마어마한 시설이 거기도 들어서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내년까지 들어오면 지금 43만 평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2단계 확충 사업을 하려고 보고 그 제2단계 에너지밸리 산다는 확충을 제 공약으로 앞으로 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남구가 점점 잘 발달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저쪽에다 먼저 좀 기회를 좀 드린다고 해가지고요. 마이크를 드리고 마지막에 한번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대동에 살고 있는 김태성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침 출근 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에 이게 교통 정체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의원님 의정부고에 와서 진월 IC 이제 소식을 듣고 이게 조금 더 언제쯤 과연 이게 착공이 되고 언제쯤 이게 조금 그 길로 다닐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의원님께 그 착공 시기가 언제쯤 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노대동 분들이 굉장히 그 진월 IC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무지구에서 이쪽 우리 조선대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이요. 그러니까 상무지구에서 이제 노대동으로 퇴근할 때 직접 빠지는 거. 지금은 이제 광도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노대동으로 가게 된 그것은 2월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 사업은 2월부터 착공을 하는데 거꾸로 이제 저쪽 동구 쪽에서 우리 남구 쪽으로 오는 거기서 이제 그건 세화 아파트 앞으로 바로 이제 빠지고 또 세화 아파트에서 다시 상운쪽으로 이제 올라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민간 토지를 지금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 지금 협상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어져도 그쪽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착공을 할 것입니다. 충분히 답이 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장병환 의원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평소에 존경합니다. 그 옛날 말 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는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1967년도 7월 22일 날 월남전에 참전해서 1968년도 8월 31일 날 귀국했습니다. 제가 쫄병 출신인데 부사관 출신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장병환 의원님께서 베트남 참전용사 외부에 관한 법을 지금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국회가 이렇게 야바이꾼 대학으로 갖고 안 되고 있으니 참 답답한데 그 결과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네. 사실 아마 지금 이제 7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형님도 이제 월남 내용부대로 참전을 하셨다가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참전하셨던 분들의 어려움과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월남 참전자들에 대한 특별 보상 문제는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그 파병되었던 사병들의 보수의 일부를 정부가 국가 건설, 포항제철이라거나 뭐 이런 고속도로 건설하고 한 데다 좀 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갚아줘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자 보니 그 부분은 또 너무 많이 예산이 드는데 그러면 다른 또 분야에 대한 문제 계속 그런 이제 파급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 측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보수당 측에서는 소위 말해서 퍼주기 예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박정희 시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이런 보수당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일반 법안들이 그런 식으로 한 당이 죽어라고 반대하면 통과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아직 상임위에서조차도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그러셔가지고 이런 기회에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에 또 이제 어쨌든 남편으로서 항상 내조해 주시는 부인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주민들한테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괜찮으시죠, 여러분? 예. 부인에게. 네. 여보, 나는 사실 마음으로는 당신과 항상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아니, 부인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부인의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까지 참 일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휴가 한번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만 그동안 또 그것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불평을 안 해준 데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치를 그만두고 내가 시간 많을 때는 그때 24시간 풀로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니까 부인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고 우리 마음에 드시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불러주시죠. 크게 한번. 네, 부인의 이름을. 누구의 아내가 누구의 부인이 아니라 여자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의 엄마가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성함 한번 이름 한번 불러주시죠. 정수씨 사랑합니다. 한번 올라오시죠. 올라오셔가지고. 네. 오케이. 박수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꽃 있던데 꽃 없어요. 아까 꽃 있었는데 꽃. 네, 꽃 줘봐, 꽃 줘봐. 네, 꽃 줘봐 빨리. 야, 우리 장명 의원이 준비한 꽃입니다. 아니 이런 멋진 남자가 있나? 예, 요거 떼고. 자, 마음에 드시면 오시면 돼요. 가운데서 뭐 만나시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들고 서갖고 하지 말고. 아니 마음에 들어요, 오지. 예, 마음에 들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말을 해요, 저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를. 가슴 모두가 당신 향해서 뛰고 있어요. 이 가슴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름 누구? 이름을 불러줘야죠. 그거 가지고 안 됩니까? 그냥 오면 안 돼요. 정수씨 받아주시고 한번 전해주시고 안아주세요. 안아주셔야 돼. 뽀뽀 한번 해줘. 뽀뽀 사진 찍어야 돼. 뽀뽀 시작. 뽀뽀 한 번만 해줘 빨리. 안아줘. 뽀뽀 한번 해줘. 고맙습니다. 예. 이쪽 오세요. 예, 소감 한 말씀 듣고 가셔야지. 예. 어땠어요? 전혀 이제 쑥스러워갖고 여러워갖고 이게 또 마이크 한번 좀 전해주시고. 예. 여기에 모든 지금 여성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지? 예. 이렇게 오늘 의정보고회가 이렇게 있을 줄은 전 사전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살아면서 별로 한 일은 없는데 좀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또 우리 부인의 내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산의 달인이라고 하는 별명에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셀카의 달인 이런 별명들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셀카 뭔지 아시죠, 의원님?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한번 좀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서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사랑의 하트 한 번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만드셔도 되고 손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한번 좀 볼 수 있게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 한번 크게 한번. 네, 자, 우리 사랑 남구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희 아내와 같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랑하는 조국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의 나의 사랑은 상대는 우리 남구고 남구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간직하고 남구를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구의 예산지킴이 우리 장병환 의원께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환 시작!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산지킴이 광주비를 만드는 광주 동남가 국회의원 장병환의 의정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